화토반 공통수학 2 시작하고요. 일단은 두고 우리 저번 시간에 15번까지 나갔거든요. 15번까지 나갔고 오늘 16번부터 나갈 거거든요. 16번부터 나갈 건데 아마 앞부분이 헷갈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해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앞부분의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해가 되도록 내가 이제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 번씩 다 보면서 일단 필기를 쭉 하시고요. 그리고 17번 밑에 있는 18번이랑 그리고 뭐 20번, 22번 내신 연계 적혀 있는 건 뭐다? 숙제입니다. 알겠죠? 프린트. 규민 아저씨 프린트네. 미리미리 찾았어야죠. 누런색. 그럼 개념서 맞나? 아닌데? 15번까지 했을 거야. 15번까지 17번 맞지? 자, 17번 볼게요. 맨 처음에 정의역 나왔고요. 정의역이 뭐냐면 정의역은 정의된 영역이다 라고 해서 무슨 값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x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x 값에 대해서 먼저 표현이 되어 있고 그 x 값은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맞죠? 그러면 얘들은 정의역이니까 x값의 영역을 정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을 직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부등식에선 등호가 제일 기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x는 k라고 해서 이렇게 x는 k를 나타내면 어디 영역이다? 여기에 우측 영역이다라는 거 알겠죠? 그죠? 자, 우측 영역에 대응돼서 그 다음에 얘기가 어떻게 돼? 얘들 이고 공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역은 정의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실제로 얘들에서 명제 파트에서는 어떤 걸 배우냐면 함수가 들어가기 전에 정의역과 공역을 배우게 되는데 x일 때 f가 작용해서 y로 간다라고 배워요. 그때 x값에 가지고 있는 여기서의 1개, 2개, 3개, 4개라는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원소라고 불렀었죠. 그죠? 이 원소들마다 실제로 y값 중에서 대응될 수 있는 것들 있지? 실제로 대응되는 녀석들을 뭐라고 부르자? 얘들을 치역이라고 부르자 라고 했고, 그럼 대응될 수 있는 녀석들 제외하고 대응될 가능성이 있던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니야 원래. 그래서 얘들은 공통적인 영역들에서 후보들을 보고 나서 우리는 공역이다 라고 불렀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 왔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역이라고 한다면은 얘들은 공역이라면 공통적인 영역이고 함수값이 정의될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들의 구조는 항상 어떻게 된다? 정의역이 나오면 다음엔 무슨 얘기? 공역이 제시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발문 잡았을 때 뭘 찾는다? 치역을 찾는다. 한마디로 그거겠죠. 이제 우리가 돈이라는 지폐를 가지고 있어요. 맞죠? 얘를 보고 정의역이라 불렀지. 그럼 이 정의역을 가지고 우리가 후보지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짜장면집도 있을 거고 마라탕집도 있을 거고 맞죠? 뭐 닭강정집도 있을 거고 피자집도 있을 거고 많은 곳들이 있겠지. 이런 전체들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전체를 뭐라고 하자? 공역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막 그런 거야. 내가 지금 송도에 있는데 갑자기 차이나타운에 짜장면 먹고 싶어. 가능해 불가능해요? 쏴서 가야겠죠. 맞죠? 지금 이제 제한된 시간에는 선택지가 불가능해져요. 그럼 그런 녀석들은 공역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야. 맞죠? 근데 그 수많은 집들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얘들에서는 뭐다? 선택에 들어가면서 지목하는 순간 얘들은 어떻게 된다? 치역이 된다고. 이해되겠어요? 수많은 공역들 중에서 내가 직접 선택하는 녀석이 치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해서 치역에 대해서 발문을 잡고 물어볼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공역이라는 거는 y는 k 플러스 3이라고 해서
얘들에 대해서 영역을 정해 줄 수 있다라고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된 거야. 얘들에선 크거나 같다고 y는 k 플러스 3이라고 잡게 되면은 얘들은 어떻게 돼? 여기서는 이 영역이 되겠지. 그죠? 크거나 같다니까. 자, 그러면 얘들 둘에서 동시에 만족하는 함수 fx야. 여기서의 함수 fx가 나왔고, 이 함수 fx는 x제곱에 마이너스 x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 친구들은 함수가 뭐다?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x제곱의 개수도 1로 x의 개수도 마이너스 1로 각각의 개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고정되어 있죠? 맞죠? 그래서 얘들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래프가 확정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럼 그래프가 확정되어 있으면은 문제를 잘 생각해 봐. 그래프를 확정적으로 준 이유가 뭘까요? 그래프를 확정적으로 준 이유가 뭘까요? 정원이 교재는? 없어요? 확정적으로 준 이유는 이걸 바탕으로 뭐다? 다음 녀석들을 확인하자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요 이후에 얘들은 1대1 대응이 되는데 1대1 대응이라고 한다면은 얘들은 1대1 함수에 대한 조건을 만족을 한다고 얘기했지. 그 함수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요거 전체 한번 정리를 다시 해주고 이제 쭉 풀어가는데 또 탄력을 붙여볼게. 그러기 전에 잠깐만요. 수련이 왔는데 수빈이 안 왔어요? 네, 아직 안 왔는데. 수빈이 다시 전화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간 여자애는 누구예요? 남자. 자, 해서 여기서 보면 함수가 나와요. 함수는 뭐냐면 함수에 대한 정의부터 해서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함수라는 거는 결국에 얘들 성질을 묻는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방정식 같은 경우는 점들에 대한 위치가 궁금하고 값이 궁금했을 때 쓰는 건데 함수는 얘들에 대한 성질이 궁금했을 때 쓰는 거예요. 성질이 궁금했을 때 쓰는 건데 성질이 궁금하니까 x값 하나가 있으면은 x는 a라는 한 개의 값이 있었으면 y값이 몇 개가 존재하겠어요? 한 개가 존재해야 돼요. 이런 말이야. x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난 x 값에서 가지고 있는 이 점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 성질들을 각각이 뭐다 연결돼서 함수를 이뤘다고 보고 싶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점들이 얘가 한 점이 있으면 얘들에 대한 고유 성질들을 가지고 이제 보는 게 함수에 대한 정의란 말이야. 근데 같은 x 값에서 두 개의 점이 있다면 두 개의 성질이 있겠지. 그지? 두 개의 성질이 있으면 얘 성질과 얘 성질이 각각 나눠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둘 중에 얘 x값 얘에다가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없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함수라는 정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x값 하나에 y값이 몇 개가 있어야 한다. 한 개가 있는 상황을 보고 우리는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만 있는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함수라고 하고 함수에 대한 정의는 x 한 개에 따라서 y값 한 개가 되고 이때의 x는 무슨 역? 정의 역이라고 부르고 이때 y값은 뭐다? 직접 지목을 당했잖아, 맞지? 당했으니까 얘들은 치역이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했죠? 맞죠? 그래서 요거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제 1대1 함수에 대한 얘기예요. 자, 1대1 함수라는 건 어떤 걸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대1이니까
얘들은 x값 하나에 y값 하나를 만족하는 함수가 첫 번째 조건이 만족하겠지. 그 다음에 뒤에서 두 번째 1대1이라는 게 두 번째로 만족을 하게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y값 하나에도 x값 하나가 있냐 없냐야. 자, 함수 때문에 x값 한 개에다가 y값 한 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얘들에서는 1대1이기 때문에 y값 한 개 했을 때 x값이 한 개만 있는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y값을 요렇게였을 때 얘들은 몇 개 있어야 돼? 여기서 x값은 한 개만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지 얘가 1대1 함수가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들이 1대1 함수라고 한다면 얘들은 정의역의 개수와 치역의 개수가 어떻게 돼? 같아지는 경우를 우리는 1대1 함수다라는 정의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연달아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봐, 요렇게 생긴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들은 함수가 이렇게 잡았을 때 x값 하나에 y값 하나는 돼야 안 돼요? 되겠죠? 하지만 y값 하나에 x값 하나는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여기서 그었을 때 얘에서 뭐다? x값이 무려 몇 개가 나와? 3개가 나왔어요. 맞지? 거기다가 여기서 봐. 원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원은 방정식이에요, 함수예요. 방정식인 이유가 이 얘기야. 난 x값 하나에 고유 성질들을 하나만 두고 싶거든. 근데 얘는 몇 개가 나왔어? 2개가 나왔으니까 얘들은 함수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맞지? 거기다가 1대1 함수까지로 가고 싶은데 1대1 함수에서는 얘가 지금 이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라는 거 알겠어요? 그럼 얘가 증가했다가 감소를 하는 순간 여기서 봐봐. x값 하나에 y값 하나는 만족하겠지? 하지만 y값 하나에 x값 하나는 어떻게 돼? 만족을 안 해요. 어떤 부분 때문에 만족을 안 한다고 보여요? 감소하는 부분 때문에 얘들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대1 함수와 세트 메뉴로 많이 기억하는 게 얘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혹은 계속해서 감소한다고 배워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또 유의사항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감소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붙어야 될 요소가 있다고요. 어떤 게 붙어야 되냐면 1대1 함수이면서 플러스 구간 내에 연속이 붙어야 돼요. 반드시 붙어야지만 얘들이 계속 증가, 계속 감소를 나타내는 문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 계속 증가, 계속 감소를 이용하는 문제들은 1대1 함수든 1대1 대응이든 조건이 주고 나서 플러스적으로 어떤 걸 찾아야 된다? 연속임을 찾아야지 계속 증가, 계속 감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예시를 들면 이런 거겠죠. x라는 집합에서 1, 2, 3이라는 게 있었으면 얘들이 f가 작용해서 y로 갈 거고요. 그래서 얘들이 1, 2, 3, 4가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1이 1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2로 갔어요. 그러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y값 하나에 x값 하나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런 걸 보고도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알겠죠? 이해되겠어요? 근데 실제로 얘들 보게 되면 1은 1인데 2가 3이고 3은 2이기 때문에 증가했다 감소되는 거잖아. 그지? 이어버리면 증가했다 감소하는 건데 얘들은 지점들마다 점마다 이동했기 때문에 얘가 계속 증가 계속 감소일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짱구 속에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계속 증가 계속 감소가 될 거면 반드시 뭐가 성립해야 된다? 구간 내에 연속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대표적인 예시로 누가 있었냐? 구간 내의 연속인 다항함수가 있다고. 무조건 다항함수라고 하는 함수라고 한다면 다항함수는 1차, 2차, 3차, 4차 함수를 보고 다항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구간 내에 만약에 다항함수가 있다면 뭐가 보장된다? 얘들에서는 연속이 보장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1차 함수 그려봤고 2차 함수 그려봤잖아요. 맞죠? 1차 함수 요렇게 생겼고 2차 함수 요렇게 생겼지. 그지? 1차 함수 요렇게 생겼고 2차 함수 요렇게 생기면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알 수 있어 없어? 있겠죠? 맞죠?
그래서 연결이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은 어떻게 된다? 구간 내에 연속이 보장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알겠습니까? 어? 뭐라고? 한결이 오늘 그거 갔어. 오늘까지만 제발 부탁한다고 나한테 빌어가지고 알겠다 그랬어. 한결이 금방 그거 내가 진짜 내가 홍군형을 내야지. 어디 갔어? 내가 프린트 놔뒀는데? 내가 프린트를 정원이 하나 주면서 어디 놔뒀지? 기억나는 사람? 진짜 뭐지? 왜 기억이 없지? 혹시 제 행동 본 사람? 내가 아까 전에 정원을 하나 주고 이동하면서 세부를 더 가지고 있었거든? 효원이 오면 줘야지 하고 세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없지? 뭐야 이거? 성이 봤어 나의 행동? 내가 어떻게 했는지 혹시 봤어? 못 봤어? 내가 어디 놔뒀는데? 뭐지? 나 이따 또 뽑아줄게. 아니, 나 진짜 뭐지? 내가 한 부 주고 세 부를 들고 있었잖아. 아니야? 어? 정원아, 내가 너한테 네 부를 줬어? 뭐지? 밖에 있나? 기억력이 짧아서 그런가? 일단 필기해줘. 자, 해서 얘가 봐. 이제 연속이 보장이 되고, 거기서, 이제 얘들에서는 연속 보장까지를 보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얘들 봐봐. 그러면 다시 또 본격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1대1 대응이 되는 거. 함수와 대응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알겠지? 1대1 함수는 어떤 거였어? x값 하나에 y값 하나고 y값 하나에 x값 하나니까 정의역과 치역이 동일한 거야. 근데 얘들 요렇게 됐을 때, 자, 전체적으로 치역에 해당되는 거는 3개고 정의역 개수도 3개니까 정의역 개수와 치역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얘들은 어떻게 된다? 1대1 함수가 맞았지. 하지만 공역은 몇 개야? 4개가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 때문에 공역에 대해서 공통적인 영역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돼. 실제로 그러면 얘가 연속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런 경우를 얘기하겠지. 이런 경우를 봐서 x값 하나에 y값 하나는 돼야 안 돼요. 대응되는 그때 치역값에 y값 하나당 x값 하나는 돼야 안 돼요. 하지만 여기서의 영역에서는 만나는 x값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가 공역 사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잖아. 맞지? 그럼 이 공역 자체도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1대1 대응은 플러스 n 정의역과 n 치역과 n 공역까지 해서 얘들에서 공역의 개수와도 동일하게 만들어주면서 얘들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어주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연속의 경우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단편적인 예시가 어떤 거다? 얘들의 색칠되고 여기 구간을 나눠서 점근선을 가지는 이러한 유리함수꼴이 나오게 된다면 얘들은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되어야 안 돼요. 되겠죠? y값 하나에 x값 하나 되어야 안 돼요. 되겠죠? 해서 이런 식으로 가서 1대1 대응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 해서 연속이라는 생각은 안 해야 돼요. 알겠죠 또? 오케이? 그래서 어디서? 구간함수였을 때. 자, 여기까지 해서 간략하게 함수부터 1대1 함수, 1대1 대응까지 설명이 끝났는데요. 그럼 문제에서 도대체 어떤 걸 이제 이용하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알겠죠?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을 때 요거죠.
지금 현재 정의역과 공역에 대해서 얘들로 갔을 때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가 공역 자체가 뭘로 바뀐다는 얘기야? 치역으로 바뀌고, 맞죠? 그리고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구간에서의 얘들에서 무슨 함수야 지금? 2차 함수를 보고 무슨 함수? 다항 함수가 되겠죠. 맞죠? 다항 함수가 되면서 자 이렇게 된 거야. x는 k가 있었을 때 요게 영역에서 다항 함수인데 얘가 거기다가 플러스 어떤 거야? 1대1 대응까지 붙었잖아. 그지? 이해되겠어요? 다항 함수인데 1대1 대응까지 붙었어. 그럼 다항 함수는 뭐에 보장된다? 연속이 보장된다 이 말이야. 오 많이 늘었는데? 너 전교 1등 하려고 그래? 자, 연속이 보장되기 시작한 거야. 연속이 보장되기 시작하면서 얘들이 봐. 1대1 대응되면서 연속이 보장됐으니까 우리는 어떤 성질을 쓰겠다? 계속 증가하고 계속 감소하는 성질을 쓰겠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고 거기다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 얘들은 뭐가 고정이다? 그래프가 고정이 되어 있다. 얘들 개수가 1이니까 양수죠. 아래로 볼록이죠. 자, 요거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어디를 고정시켜 놓은 거야? 대칭축. 맞죠? 대칭축이 뭐 어떻게 돼? ax 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라고 하고 여기서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그대로 쓰게 된다면 1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1 넣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대칭축이 2분의 1이 됐다는 얘기지. 되겠어요? 그럼 대칭축에서 봐. 이렇게 보면 돼. 얘들 성질로 고정되어 있는 거 봤잖아. 대칭축이 고정되어 있어요. 이 친구와 계속 증가 계속 감소를 어떻게 엮을 거야? x가 k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큰 영역이니까 반드시 어떤 부분이야? 증가하는 부분만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에서는 x는 k가 있고 얘들 증가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겠다 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겠지. 그때 시작점이 어떻게 돼야 돼? 치역이 됐잖아, 맞지? 공역이 치역이 되는 순간 예점을 지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가 되면서 여기서 쭉 있게 되고 y는 k 플러스 3이 된다는 거 이해돼야 안 돼요?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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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어요? 자, k, k 플러스 3이 될 거고 그럼 여기서 봐. 이 점을 지나는 요 점에 해당되는 게 k, k 플러스 3일 거고 그러면 얘들 점을 뭐다? 누가 지난다? 얘가 지난다가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대입을 합시다 그래서 해서 k 플러스 3은 k 제곱에 마이너스 k가 된다.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해서 이항하게 되면 k 제곱에 마이너스 2k에 마이너스 3은 0이고 3과 1에서 3에 마이너스 붙이겠지? 그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 될 거다. 이 말을 하고 싶었죠? 그럼 얘가 증가하는 부분이 돼야 되니까 대칭축보다 작으면 돼야 안 돼, k가? 안 되겠지. 따라서 누가 돼야 돼? 3이 돼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k가 3이 돼야 되고 대칭축이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의 상수 k 값은 k는 3이다. 이렇게 된다고. 자, 지금 일단 초반부니까 초반부에는 매번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들 한 번 더 언급해 주면서 얘들의 빌드업을 하면서 막판에 조금 더 빠르게 갈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헷갈린다, 완벽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똑같은 생각을 저랑 같이 하면 돼요. 알겠죠? 익숙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 필기하실 분 필기해 주세요. 근데 내 진짜 어디 갔지? 내가 진짜 정원이 너 하나만 주고 갔어? 필기할 분 필기해 주세요. 아니면 사진 찍어도 된다 그랬지?
내가 들고 정원이 하나 주고 룰루 날라갔는데 희한하네. 내가 이럴 리가 없는데. 왜냐면 내가 예측을 해서 미리 뽑아놨거든. 그래서 아까 4개를 들고 왔단 말이야. 이 정도면은 내가 병이 있나? 그럴 수도 있겠구만. 자, 적었어요? 자, 적으시면 돼요. 적으시면. 애들이 슬슬 더 올 때가 됐는데. 주찬이는 어떻게 됐어? 주찬이 왜 오늘도 안 와? 주찬이 오늘부터 온다고 했잖아, 다시. 어휴, 정말. 자, 했나요? 다 필기했나요? 자, 넘어가 봅시다. 효원이는 좀 이제 나와 있을 거거든? 아니면 그 효원아 저기서 나가서 프린트기 있잖아. 프린트가 2개가 있어요. 저기 저쪽에, 뒤에. 여기서 왼쪽 거에 아랫부분에 보면 종이가 나와 있거든? 그거 들고 오시면 돼요. 자, 19번으로 갈게요. 자, 19번. 보면은 집합 X를 안녕 정의역으로 하는 이라고 했어요. 자, 얘들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집합 X라고 얘기를 했지, 맞지? 자,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앞선 문제와는 어떤 게 달라져요? 자, 앞서 문제들을 많이 봤잖아. 어떤 부분이 달라요? 다른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앞에서는 직접적으로 정의역을 제시해 줬었죠. 그죠? 정의역을 정해놓고 얘들에 대응되는 그때의 y 값이 어떨 거며, 맞지? 정의역을 주고 그 다음에 공역을 제시하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돼?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하고 끊어놓고 다음에 함수 fx가 나오게 되고, 맞아요, 아니에요? 거기다가 얘들이 fx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4가 항등 함수가 됐어요. 자, 이렇게 구조가 잡혔거든요. 자, 이제 분석 시작합니다. 분석 시작하는데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fx가 정해져 있고 고정되어 있고 거기다가 항등함수를 만족시키는 마지막 발문이 집합계수예요.
자, 이 집합 개수니까 누구에 대한 발문이 잡힌 거야? 정의역에 대한 발문이 잡힌 거지.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봐. 짱구를 잘 굴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만 사실 봐. 여기까지만 읽어도 예측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앞선 문제들에서는 정의역 자체를 제시를 해줘서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다라는 범위를 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공역에 대한 범위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치역을 묻는 요렇게 문장 구조가 잡혀 있었잖아요. 근데 얘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의역을 정한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정의역을 정한 적이 없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거야? 정의역을 정해주세요라는 얘기지. 그치? 이해되겠어요? 그가 정의역에 관한 조건들을 제시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뭐다? 집합개수가 나왔겠구나. 예측돼요? 돼요? 그럼 정의역을 구하는데 우리가 혈안이 돼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봐. 그럼 쌤, 항등함수는 도대체 뭔데요? 항등함수는 항상 똑같은 함수야. 한마디로 봐. 10,000원을 가지고 있어. ATM기라고 생각하면 돼. 항등함수는 뭐다? ATM기야. 너희들이 ATM기 가서 입금을 10,000원 했어요. 그럼 통장에 얼마가 찍혀? 10,000원이 찍히겠지. 5,000원을 넣었어요. 5,000원이 찍히겠지. 그럴 리가 없잖아. 10,000원 넣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제 뭔데 10,000원 대신에 마라탕 적을 수 없잖아. 그지? 다른 걸로 전환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얘가 A를 넣게 되면 A가 그대로 찍힌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야. 얘가 정의역을 A를 집어넣게 되면 A가 그대로 나오네. 이런 함수를 보고 무슨 함수다? 항등함수다. 돼? 안 돼? 되겠어요? 그럼 이거지. 이때 정의역이 제한적일 거냐 혹은 전체 범위일 거냐, 요거 두 가지로 나눠지겠지. 이해되겠어요? 제한적일 거냐 범위로 줄 거냐, 이거는 저번 시간에 화요일날 계속해서 했던 거지. 범위가 제한적일 거냐, 범위가 이제 아니면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란다. 범위가 제한적으로 1, 2, 3, 4, 5처럼 이렇게 원소로 나열될 거냐, 아니면 구간으로 줄 거냐. 맞지? 딱 요거를 구분 지어야 되는데 얘들에서 뭐다? 제한적으로 1, 2, 3, 4 이렇게 준다. 그럼 무슨 점이 되는 거야? 얘들에서는 제한된 범위에 들어왔어요. 무슨 점? 교점에 관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야. 기억나죠? 맞죠? 그럼 교점인데 A가 A로서의 교점이야. 그럼 누구와의 교점이 되겠어요? A를 넣었을 때 A가 나오는 건 뭐야? Y는 X. 해서 교점이 되니까 교점의 역할을 하게 되면 Y는 X와의 교점을 떠올리면 된다고. 자, 지금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친구들은 자, 참고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영상이 다 올라가 있잖아요. 맞죠? 제가 저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다 했어요. 알겠죠? 한 중간쯤에서 한 3분의 1쯤 넘어가게 되면 함수가 적혀 있을 거야, 칠판에. 거기서부터 쭉 다 듣고, 그 다음에, 요번 주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날 수업에서는 함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제한된 범위, 제한된 범위가 아닌지에 대해서 다 표현했단 말이야. 그치? 그것도 한 번 더 듣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제 19번 요 문제를 딱 듣게 되면은 이게 연달아서 이제 가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거야. 알겠죠? 그래서 Y는 XY 교점이 될 거고, 얘들에서는 그럼 뭐겠어? 항등함수가 된다니까 Y는 XY 교점이고, 거기다가 마지막 뭐다? 집합개수야. 자, 집합개수는 어떻게 표현이 돼요? 집합개수다. 무슨 집합개수다? 집합개수가 나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부분 집합 개수를 묻는 거다. 집합개수는 반드시 부분 집합개수를 묻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해서 들어가 봅시다. 자, Y는 XY 교점이죠. 맞죠? Y는 XY 교점이니까 는 X를 합니다. 맞죠?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이해되겠어요? 되겠어요? 규민아 되겠어요? 자, 해서 얘를 이항하게 되고, 따라서 X제곱에 마이너스 3X의 마이너스 4는
0이 됩니다. 이까지 돼야 안 돼?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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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네. 그리고 얘를 인수분해합니다. 4하고 1하고 4에 마이너스 붙입니다. 돼야 안 돼요? 따라서 x가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마이너스 1 또는 4가 나와요. 그럼 전체 집합은 원소가 몇 개인 집합이에요? 2개죠. 맞죠? 그럼 얘들에서의 부분 집합 개수는 몇 개예요? 2의 제곱개지. 아무 생각 없이 4개 딱 체크하면 틀리지. 왜? 단 x는 뭐가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빼기 2를 추가해야겠네. 자, 되겠어요? 되겠어요? 자, 문제들마다 얘들이 처음 얘기한 거 다음 얘기한 게 어떻게 전환되는지 잘 보여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앞선 문제, 오늘 아까 풀었던 15번,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의역을 직접 제시를 했잖아요. 정원아, 뒤로 가. 뒤로 가요. 할 수 있어, 너는. 오늘 열심히 하기로 했잖아. 자, 아니면 한 번만 더 돌면 바로 뒤로. 자, 집합 X가 나왔을 때 얘가 정의역이 지금은 제시가 안 돼 있죠. 그지? 안 돼 있으면은 정의역을 구하라가 되고, 정의역이 제시가 돼 있으면 그 다음에 공역이 나온다. 이 정도는 이제 다 연결고리에 잡혔죠, 맞죠? 그지? 그러니까 문제들마다 생각보다 그거야. 문제들마다 유형별로 다른 게 아니라 저기서 어떤 부분들을 묻고자 하는 지점들이 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A란 지점, B란 지점, C란 지점 요 지점들만 달라질 뿐이야. 근데 이게 달라짐을 느껴가면서 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얘를 봐야지, 그러니까 얘를 봐야지가 되거든. 근데 그걸 안 보게 되면은 이 문제 따로 저 문제 따로 된단 말이야. 한 번에 엮어서 봐서 최대한 너희들이 여기 사이에서 문제들마다의 브릿지를 다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장기 기억이 된단 말이야.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 때는 저는 딱 결심한 게 그거예요. 많은 진도를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브릿지를 다 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너희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이런 문제에서 접근이 가능해요.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까? 네, 21번 볼게요. 자, 21번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됐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됐대. 그러면 범위를 제시한 거야, 만 거야? 범위가 제시되어 있어요, 만 거예요? 제시되어 있는 거죠. 왜냐면 실수 전체라는 범위를 주어졌다고요. 그럼 얘가 무슨 역이야? 정의역이라고. 그리고 뒤에 다른 얘기가 없잖아. 특수한 케이스를 하나 알려주는 거거든. 처음에 실수 전체라고 제시가 돼 있잖아, 맞지? 실수 전체에 대응되는 그때 공역은 뭐겠어? 정의됐다고 했으니까 실수 전체에 정의됐던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가 정의역이자 공역이 된다고. 한 번에 엮어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너희들한테 묻고자 했던 게 봐봐. 앞선 문제는 이런 거였지. 봐. 집합 X라고 해서 얘들에 대한 원소에 대한 개념이라서 교점이 같다면 맞지? 얘들은 어떻게 했어? 실수 전체의 정의역이 잡힌 공역이 됐으니까 실수 전체에 대해서 함수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라는 얘기겠지. 실제로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얘들은 좀 더 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고,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냐면 범위가 제한적이잖아, 맞지? 뭐 1, 2, 3, 4, 5 이렇게 제한적으로 제시가 될 수가 있겠지. 제시가 되게 되면 fx를 구하지 말고 fx의 성질을 쓰지 말고 그냥 얘들의 단순히 점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함수가 제시되면서 함수에 대한 성질들을 엮어서 쓴 거고, 교점이란 개념을. 맞지? 근데 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실수 전체가 나왔고 얘들이 어떻게 돼? 정의역이자 공역이라고 제시하는 순간 뒤에서는 fx에 대해서 함수에 대한 성질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랬을 때 내가 묻고자 했던 게 궁금한 건 이거야. f2 곱하기 g2야. 해서 가조건을 볼게요.
fx는 무슨 등식이다? 항, 등, 함, 수고. gx는 무슨 함수다? 자, 항등함수고 상수함수야. 맞지? 항등함수고 상수함수니까 얘들은 교점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항등함수니까 a는 a 넣는다. fx 자체가 뭐다? x란 얘기지. 그치? 또 gx는 상수함수라고 했으니까 gx는 어떤 a를 가지고 있는 상수함수란 얘기지. 그치? 그때 좌표가 얼마래? 교점의 좌표. 자, 얘들들이 교점의 좌표니까 얘는 a, a를 지나잖아. 맞지? 그때 x 좌표가 몇이라고 나와? 나와 조건에 x는 3. 한마디로 a는 3. 돼, 안 돼? 되겠어요? 지연아, 이해됐어? 되겠어요? 어디까지 됐어요? 상수함수? 헷갈려요? 상수함수 a잖아. 봐. 그럼 얘들들이 교점이라고 얘기했지. x는 뭐야? 맞죠? 되겠어요? a가 몇이다? 3이 나왔어요. 맞지? a가 3이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원했던 F는 항등함수니까 2가 나올 거고 G는 몇이다? 3이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 뭐? 6이다. 이렇게 된다고. 돼요? 되겠어요? 되겠어요? 어디? 응. 상수함수는 뭐냐면 어떤 값을 넣든 간에 상수만 나오는 거거든. 대표적으로 뭐겠어? 요거를 보고 상수함수라고 해. y는 a. 이해되겠어요? 응. 그렇지. 왜냐면 얘가 y는 a가 있지? y는 x를 그렸어. 그럼 여기 교점이 생겼지. 교점이 몇이야? 3이야. 근데 얘는 y는 x지. 3, 몇이나? 오케이? 이해되겠어요?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23번 문제 볼게요. 자, 또 비교를 한번 해볼게. 본격적으로. 잠시만요. 자, 이번엔 23번 문제 볼게요. 자, 23번 문제를 보잖아. 얘들은 어떻게 나와요? 일단 집합 x가 보이죠? 자, 이게 자꾸 있잖아. 문제를 보다 보면요. 이게 1순위로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된다고. 자, 내가 저번에 화요일 날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고 함수를 들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뭐야? 첫째 줄이죠. 모든 문제가 첫째 줄에서 보잖아. 그지? 그럼 요것도 첫째 줄에 똑같이 본다고. 21번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실수 전체니까 정의역과 공역에 대해서 실수 전체라고 제시가 됐던 문제잖아. 근데 반대로 23번 문제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집합 x가 될 거고, x라는 게 뭐야? 0, 1, 2야. 자, 0과 1과 2를 제시했어요. 그러면 얘가 뭐다? 정의역이 되겠다. 돼요, 안 돼요? 그럼 얘가 정의역이 되고, 그럼 이 정의역이 제시가 됐으면 정의역을 정했지, 이번에는. 정했으면 뒤에 뭐가 나오겠어? 공역을 제시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뒤에 봐. 다 떠나서 세 함수 f, g, h가 있어요. 얘들이 x에서 어디로 가? x로 가는 함수라고. 그럼 얘가 앞에 있던 게 누구였어요? 주체가 되는 정의역이었다면 뒤에 있는 것마다 공역이라고. 한마디로 함수는 이 공역에서 어떻게 된다? 정의 된다. 돼, 안 돼? 되겠어요? 함수값은 공역에서 정의되니까 치역이 될 수 있는 수단들이 0 또는 1 또는 2밖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됐으니까 얘들은 제한된 범위로서 얘기했고, 맞지? 그럼 우리의 머릿속에 뭐겠어? 제한된 범위, 만약에 함수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함수 성질이 나오면 교점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 아니면 단순히 점들에 대한 위치를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해서 문제 보면은 x에서 x로 얘들은 1대1 대응이고, 자, 얘들은 무슨 함수? 상수함수고, 얘들은 항등함수야. 항등함수는 정해졌지. 0 넣으면 뭐 나와야 돼? 0. 1 넣으면은 1. 2 넣으면은 2. 상수함수는요? 어떤 0 또는 1 또는 2 중에 하나를 고정해 놓고 시작하겠지. 1대1 대응은요? 자,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아까 1대1 대응이라고 하면은 1대1 대응이라고 한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계속 증가 계속 감소일 수밖에 없어요. 풀다 보면은. 근데 그런 걸 떠올리란 문제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계속 증가 계속 감소가 그건가 떠올랐으면은 너희들은 이 브릿지가 잘못된 거야. 정원아 뒤로 나가. 할 수 있어요. 자, 그게 그렇게 생각해야 돼. 계속 증가 계속 감소를 위해서는 구간 내에 뭐가 필요해요? 연속이 필요해요. 그치? 연속이 필요해. 연속이 필요해. 근데 얘는 연속이 보장됐어요? 아니에요. X값이 고작 3개만 던져준 게 다라고요. 그러니까 연속 보장 자체랑 전혀 다른 거라고. 그러면 계속 증가 계속 감소를 이용하란 문제예요? 말란 문제예요? 말란 문제. 아예 머릿속에 배제를 해야 된다고, 아예. 이해되겠어요? 이해되겠어요? 배제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배제를 하고 생각하면은 얘들은 1대1 대응? 얘들에서 알 수 있는 게 뭐겠어? 공역이 치역과 같구나.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대표적으로 그런 것도 있잖아. 피자 나라 치킨 공주 치공. 재미없었어요? 알겠어요. 자,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해서 얘들을 봐봐요. 여기서 봐봐요. 1대1 대응이고 상수함수인데, 자, 가조건 봐요, 가. F0은 G1이고, 얘들은 H이다. 자, H가 항등함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H가 2가 나온다는 거 알겠나요? 그럼 G1은 몇이야? 2니까 상수함수니까 G는 뭐든지 간에 다 뭐다? 2가 나온다는 거 알겠나요? 이해되겠어요? 거기다가 F0만 2라는 게 있고요. 이제 누구만 찾으면 돼요? fx만 찾으면 되겠지. 그지? 되겠어요? 규민아 집중. 집중해줘. 자, 얘는 F0은 2이기 때문에 얘들에서는 이제 뭐다? 얘들에 대해서만 찾으면 되겠지. F1과 F2. 그지? 그걸 위해서 나온 게 얘예요. 나조건. EF1은 더하기 F2가 F0이니까 2를 집어넣을게요. 알겠죠?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후보가 누구야? 0과 1이지. 0, 1, 1, 0 넣어도 되고요. 알겠죠? 얘는 짝수잖아. 짝수 더하기 뭐가 짝수가 되면 뭐다? 얘는 100% 짝수겠지. 1과 0 중에 짝수인 거 누구 있어요? 0이죠.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이렇게 설정하게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F2 더하기 F2가 0이죠? G2는 얼마였어요? 2죠? 그리고 뭐다? H는 2죠?
그럼 0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정답 뭐다? 4다. 이래 된다고.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어떤 거? 가는, 자, 다시 시작해볼게. 자, 항등함수는 어떤 거야? A 넣으면 A 나오지.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와요. 맞지? 거기다가 상수함수가 나왔지, gx는. gx는 상수함수니까 어떤 수치를 넣든 간에 어떤 숫자 A 하나로 고정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얘가 h2와 g1이 같다라고 했지. 그럼 h2는 얼마야? 2고, 그러면 g1은 2니까 g0도 2고 g2도 2란 얘기지. 그지? 우리가 유일하게 정해지지 않은 거는 fx고 맞지? 그러니까 나머지 거 정할 수 있는 나 조건을 fx에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이게 자 문제를 봤을 때도 제시되는 조건이 첫 번째 조건에서 알 수 있는 부분에서 내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그 다음 조건이 제시가 됐잖아. 맞지? 원래 문제 구조 자체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이해돼요? 혹시나 해서 얘기한 건데 우리는 모르면 편하게 물어봐도 되는 반이에요. 알겠죠? 이해됐어요? 되겠어요? 해경아 되겠어? 뭐야 수학여행의 휴유증이야 뭐야? 우리 흑돼지 먹었어 흑돼지? 흑돼지 근데 그걸로 나오잖아. 그 아직까지도 그 양념으로 나오나? 삼겹살 구워 먹었어? 흑돼지 그 보통 학교에서 가는 무한 리필집 가잖아. 아닌가? 따로 갔어? 우리는 라떼는 무한 리필집 갔는데. 그 학교에서 그 막 전체 관 빌려가지고. 그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지금 아직까지도 많이 싸우는 것 같은데. 그 제주도의 흑돼지가 약간 무조건 필수 코스로 수학여행 올 때마다 가잖아. 그래가지고 그 업체에서 일단 해주게 되는 그 공간을 대여해놓고 막 해준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남고였어. 근데 한 학년에 우리가 한 580명 정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580명이 흑돼지 한 개 집에 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당연히 근데 막 이제 당연히 많이 먹겠지. 많이 먹으니까 그 사장님이랑 그때 싸웠었어. 학교 쌤들이랑. 그 사장님이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애들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 했는데 있었던 거야. 숨겨놨던 거야. 그 남고 애들 그 잘 해야 돼.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야 그거. 알겠지? 너희들 만약에 수학여행 가게 되면은 남고는 100% 이제 또 흑돼지 먹으러 갈 거거든. 일본? 뭐야 요즘 좋은 데 가네. 너희들은 제주도 가면 알겠지? 무조건이야. 고기 없다 그러면 뭐다. 고기 뭐 더 달라고 하면 돼. 알겠지? 지현아, 너도 알겠지? 응. 근데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 막 고기 다시 또 뜯어내고 이랬거든. 응. 수학여행 아직까지 생각나네. 수학여행 때 흑돼지 먹고 나서 저 체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때 아직 기억나네. 저 그 응급실 갔었거든요. 그래서 흑돼지 먹고 체해가지고. 그리고 너희들 잠시만 수상한데 수학여행 때 소지품 검사 다 했어요? 이 수상해 아주 그냥. 일본은 뚫리지 않나요? 어? 일본은 안 가져가도 거기는 뚫리지 다 뚫려. 그때 이제 그 제주도 때 기억나는 게 애들, 그니까 우리는 소지품 검사, 남고니까 소지품 검사를 대놓고 다 했어요. 다 하니까 애들이 그 보온병에다가 있잖아, 알지? 보온병에다가 소주 담고, 생수 이제 삼다수에다가 뚜껑 이제 알지? 묘하게 닫아놓고 그 안에 소주 채우고, 그리고 이제 페이크 넣는다고 이제 집에 있는 그 참소주 병에 예전에는 그 참기름을 넣었잖아요. 그 페이크 넣는다고 참기름 챙겨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다 걸렸어, 사실. 다 걸리니까 애들이 이제 그때 되면 밤 되니까 애들이 막 그럴 거 아니야. 나는
무조건 이런 날은 이렇게 보내기 싫다. 심지어 그 숙소에서 30분 거리에 슈퍼가 있어요. 아니, 걸어서 간 거야,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도착을 했다? 술을 산다고 했겠지. 근데 이 멍청이들이 또 걸린 거야, 미성년자인 걸. 이 슈퍼가게 아줌마한테 걸려가지고, 여기서 부랴부랴 막 샌들 가가지고 잡아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웬만해서는 좀 좋은 추억 남기고 와요. 알지? 내가 딱 한마디 줄게. 지금은 뭐, 만약에 성현이 막,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랬으면 좋겠는 게 이게 진짜 약간 그런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희들 나이 때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거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가오라고 생각합니다.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20살 되면은 부어라 마셔라 죽도록 마십니다. 알겠죠? 이때는 꼭 참고 20살 때 죽기 직전까지 마셔보세요. 그럼 괜찮아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1학년 때 기억나요. 1학년 때 그 술 먹는 트리오가 있었어. 저 포함해서 그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3명의 친구가 있었고 우리는 돈이 없잖아.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 쓰는 인간들이 아니었어, 우리는. 그 알바를 해야겠지? 근데 또 알바를 하는데, 또 이제 뭔가 그거야. 이제 이상한 또 이제 신조가 생겼어. 가외를 하게 되면은 돈을 편하게 벌잖아. 시급도 세고. 나는 그 생각인 거야. 나는 돈을 편하게 벌어보기 쉽지 않다. 나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주에 한 3회 정도를 그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저녁에 이제 그 2층에서 있는 그 호프집이 있어요. 술집에 서빙을 하게 된 거야. 내가. 그때 당시에 내가 아직 기억나는 게 5,000원 받았던 것 같아. 저녁에 알바를 하는데 시간당 5,000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루에 4시간 정도의 업무를 뛰었어요. 그럼 얼마 벌어, 하루에? 2만 원을 벌겠지. 하루에 2만 원을 버니까 주에 6만 원을 버는 거야. 내가. 6만 원을 벌고, 이 6만 원을 가지고 이제 술을 먹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알지? 술집을 가서 술을 먹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 3명이서 그러지 말고, 무보증 방을 얻자. 해서, 돈을 그 당시에 20만 원씩 차출을 합니다. 인당. 3명이서 20만 원 차출을 해서, 여기서 단기빵 하나를 딱 얻어요. 원룸이에요. 단기빵을 얻으면은 전기세, 수도료, 이런 거 저희가 하나도 안 내요. 저희는 그냥 들어가서 한 달 살고 나오면 돼, 그냥. 이런 방을 얻어요. 허름한 집. 근데 그것도 너무 행복한 거야. 왜? 술을 여기서 먹으면 되고, 바로 잘 수도 있고, 행복 그 자체겠지. 그래서 이제 한 주에 6만 원씩 벌어서 여기로 이제 가요, 또. 하루에 2만 원이면 2만 원을 보통 주급당으로 주거든요. 6만 원을 딱 얻는 날은 무조건 술을 마셔야 돼. 해서 이제 3명이서 맨날 모여서 여기서 술 먹고 자고, 다음날 9시 수업이면은 이제 한 8시쯤에 머리 부스스해서 일어나가지고 한 명씩 깨워가지고 가고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방이 나중에 되니까 아지트가 된 거야. 우리 3명은 안에 없어. 근데 애들이 전화가 와.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게? 야, 오늘 술 한잔 먹을래? 우리 다 술 먹고 있는데 뭐 온나 빨리.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럼 제가 뭔 말인데? 나는 나 오늘 지금 이따가 들어가서 애들끼리 술 먹기로 했다. 맞나? 하면서 하고 끊고 나서 나중에 들어가면 물 띠띠띠띠띠 하고 열잖아. 애들이 거기 놀고 있어. 이미 거기서 이제 지들끼리 놀고 있는데 왜 이제 왔냐고, 빨리 앉으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거의 진짜 막 거의 거기에 쪄들려 살았어요. 재밌었겠지.
재밌었겠지? 남자애들 20살 때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최대의 일탈 알려줄까요? 대학교를 가면요. 출석 체크를 하면은 째도 출석이 인정이 돼요. 인정되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째고, 그 전기 자전거 있지? 전기 자전거를 하나 탁 타고 대학교 내부에서 그 당시에서 아직 기억나는 게, 저는 자전거 탈 때 먹는 맥주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자전거 타면서 맥주 마시고 다니고. 그 수업 시간에 교수님 이제 수업을 딱 하고 있으면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삼다수에 소주 담아가서 마셔가면서 수업 듣고. 나중에 되면 처음에 괜찮다 얼굴 빨개져요. 딱 20살 때 그래 봤어요. 재밌겠지? 재미없겠어요? 재미없어요? 좀 이상해? 비정상적이야? 저는 약간 나는 살면서 난 이때가 제일 재밌었는데. 너무 즐겁잖아. 대신에 이제 그 1학년 때 저를 기억하는 친구들은요, 저한테 나중에 돼서 들었어요. 저는 어떤 이미지였냐, 나는 어떤 이미지였냐 물어봤어요. 일단은 맨정신일 때가 거의 없는 친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이제 수업을 들어오러 갈 때도 거의 만취 상태로 갔으니까. 그랬었어요. 자, 봐요. 자, 그러면 이제 25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25번. 집합 X가 나왔죠, 맞죠? 자, 집합 X 나왔어요. 집합 X가 어떻게 돼? A와 B와 C가 나왔어요. 자, 집합 X가 A, B, C, A와 B와 C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럼 무슨 역? 정의역이야. 맞죠? 그 다음에 어떤 거 제시하겠어요? 공역. 자, 그러니까 뒤에 뭐다? X는 X로 나오겠지. 정의역 나오고 공역 제시되겠다. 똑같지, 문장 구조가 다 항상. 그지? 자, 공역 나왔지. 거기다가 fx는 어떻게 나와? 두 가지 나눠졌는데 마이너스 3과 그리고 4x 마이너스 3과 그리고 몇이다? 5가 나와요. 그랬을 때 얘를 봐요. x가 0보다 작았을 때 0과 x가 2보다 작았을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얘들이 무슨 함수다? 항등 함수다. 자, 얘들은 자,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하나 해드릴 건데 먼저 우리가 앞서 배웠던 걸로 가볼게요.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지. 거기에 따른 공역인데 항등함수야. A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 A 나와야 되고 B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 B 나와야 되고 C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 C 나와야 돼요. 그럼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겠지. 자, 범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상황이야. 범위 제한이 있는 상황이고 fx가 주어진 상황이야. fx가 제시되어 있다면은 이 친구와의 뭘 나타내는 걸로 될 수 있다? 교점을 나타낼 수가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이 교점을 얘기한다면 항등함수는 누구와의 교점이 되겠어? y는 x와의 교점이 될 수가 있겠다.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그래서 항등함수와라고 했으니까 y는 x와의 교점이겠다. 해서 전부 다 뭐다? 는 x, 는 x, 는 x를 하게 되면은 자, x는 마이너스 3이니까 0보다 작은 거 돼요, 안 돼요? 되겠지? 해서 따라서 첫 번째 하나 마이너스 3. 또 여기선 는 x 하게 되면 x는 몇 나와요? 1 나오죠. 1은 여기 사이에 포함돼, 안 돼? 되겠죠? 그러니까 1도 나올 거고 자, x는 5가 나왔어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돼야 안 돼? 되겠죠? 해서 5 나오게 되면서 a, b, c 다 나왔죠? 되겠어요? 끝내면 끝이에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제시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딱 보자마자 하게 되면은 요렇게 처리하고 끝내면 마무리되는 그런 문제가 돼요. 알겠어요? 좀 감이 오죠, 이제? 그러니까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자, 핵심 부분들이 생기잖아. 그 부분만 제대로 보면 돼.
근데 우리는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래프 그리는 것만 살짝 볼게요. 알겠지?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된 거예요. 너희들은 문제를 풀 땐 이렇게 해서 풀면 끝이야. 알겠지? 하지만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꿀팁이 있어요. 이렇게 구간함수가 나오잖아요. 내가 아까 매번 그렸지만 난 쭉쭉 읽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어요 그냥. 0, 2. 여기서는 뭐다? y는 마이너스 3이죠. y는 마이너스 3이죠. 맞죠? y는 마이너스 3이니까 상수함수 그리고 이 정도면 내 말할 때마다 간 거 아니야? 이 정도가? 진짜 어이가 없네. 자, 아니 이 정도면 이거 고2 아니야? 아니지, 너희들 고1이잖아. 노잼인가? 자, 0을 넣어봐요. 0 넣으면 마이너스 3죠. 그지? 기울기 4고, 2칸 올라갔지, 맞지? 2칸 올라갔을 때 2칸당 몇이야? 8칸 올라가. 이 싸우고 올까, 이거? 아니, 너무 화나는데? 자, 여기 색칠 되겠지, 맞지? 색칠 되면서 뭐다? 자, 여기서 빵 뚫리게 되겠지? 그럼 얘가 봐, 2에서 지금 기울기 4짜리인 거 됐잖아. 그리고 봐,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넣어보라고. 2를 넣으면 몇이야? 5 되지. 그럼 5니까 여기서 뭐다? 킬 쫙 되고 연결되네.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네. 맞지? 자, 구간을 쭉쭉 나누고 직선을 그려주기만 하면 깔끔하게 처리가 된다고, 이렇게. 알겠지? 이건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좀 하라고 내가 해준 거고, 나머지 건 뭐다? 문제의 마무리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넘어갈게요. 27번 문제 볼게요. 자, 그러면 27번. 근데 이 정도면은, 근데 이거 왜 주말에 하는 거지, 공사를? 평일에 해야지. 맞지? 희한해. 자, 27번 볼게요. 자, 27번 보면은, 자, 아니, 괜찮아요. 네, 한 개 남은 거 내가 준 거야, 그거. 알지? 뭔지 알지? 쿨링 민트. 몰라? 자, 임의의 실수 XY야. 자, 27번 문제를 잘 봐요. 27번 문제를 잘 보면은, 어떤 실수가 아니라, 무슨 실수? 임의의 실수 뭐야? XY야. 자, 임의의 실수이기 때문에 XY 값이 모든 XY 값에 다 성립한다. 성립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지? 자, 그랬을 때 얘에 대하여 함수 fx가 어떻게 나와요?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봐봐. 얘들에서 그러면서 얘들 만족하고 f2는 6이야. 자, 이렇게 되면 모든 xy 값에 성립을 하는 식에서 fx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서 f2는 6이에요. 근데 요거 봐. 다항함수로 생각하고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맞죠? 그럼 얘들의 의미는 뭐냐면 fx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얘들은 뭐겠어? 구체적인 수치를 집어넣어서 규칙성을 찾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거기서 대놓고 볼 수 있는 게 뭐야? 제시됐던 게 f2는 6이야. 맞지? 그리고 f2는 6이면서 심지어 봐. 이렇게 구조가 잡히면 맨 처음에 뭘 넣는 게 좋아? 얘는 무조건 x랑 y에 둘 다 0부터 대입하는 게
너희들은 미적분 1까지 해서 1순위로 잡아야 될 부분이야. 왜냐면 00을 넣게 되면은 F0의 값이 고정적으로 나와요. 00 넣잖아? 0 넣고 0 넣고 0 넣어봐. 얼마 나와요? F0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되겠어요? 되겠어요, 이거? 자, 이게 1순위로 먼저 넣게 되고, 그러니까 봐봐. 이런 식으로 F0이 1순위가 잡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숫자를 뭐, 2니까, 여기가 2가 되는 1도 될 수 있고, 맞죠? 그지? 그럼 뭐다? 얘가 2에서 얘가 4가 될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겠지. 그지? 대신에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렇게 봐서 얘들을 다 나열해가지고 규칙성을 찾는 게 우선이니까 기니들이 이제 보면 되겠지? 규칙성 알았으니까 기억 보세요. F0은 맞어요? F0은 뭐다? 0이다. 아까 구했지? 00 넣어서.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봐요. 얘들은 F-1은 몇이다? -2다가 나왔어요. 자, 요렇게 보면 어떻게 돼? 요렇게 봐버리면 어떻게 돼요? 니은이 안 된다고 보여요? 왜요? 1을 못 구한다고 생각해요? 자, 시작해 볼게요. F2가 6이니까 얘를 작게 만들어야겠지. 작게 만들 거면 요 뒤에 거를 써야 돼요. 저번에 프린트 그거예요. 안 들어갔어요? 드릴게요. 괜찮아요. 자, 여기서 그거야, 봐. F에서 얘들 1이니까 F2는 1 플러스 1은 F1 더하기 F1이 되겠지.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봐. 얘가 6이니까 얘들은 각각 몇이 되겠어요? 3이다가 나왔지. 그럼 F1은 3이고 F2는 6이야. 얘들 둘이를 가지고 -1을 만들 수 있냐 없냐잖아. 그치? 그럼 난 요렇게 해볼게. F1이니까 2-1은 F2 더하기 F의 -1로 바꿔줄 수 있어 없어? 있겠어요? 그럼 F2는 6이고 맞지? 얘는 3이겠지. 되겠어요? 그럼 얘는 뭐다? -3이 나오지.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니은이 땡이 되는 거야. 되겠어요? 그리고 디귿에서 임의의 자연수 n이니까 f의 nx는 n 곱하기 fx와 같냐 이 말이잖아. 그지? 자, f의 nx는 어떻게 하냐면 곱이잖아. 맞지? 얘들을 이렇게 본 거야. 얘들을 지금 봐. 속의 거에 덧셈을 빠져나오게끔 만드는 거지. 그지? 그럼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얘를 이런 식으로 이러한 규칙성을 보라는 얘기거든. 어떤 규칙성이냐면 얘들은 fn에 f의 n-1에 x에 더하기 x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을 nx라는 거를 여기에 덧셈과 비춰 얘기를 한다면 x를 몇 번 더한 거야? n번 더한 거지. 그지? n번 더한 거니까 요렇게 한 개씩 분류가 되냐 안 되냐는 거 보는 거야. 그럼 얘들은 f의 n-1에 x에다가 더하기 fx가 되겠지. 되겠어요? 돼야 안 돼요? 다음 거 얘들은 다시 또 뭐다? 1을 또 빼겠지. 맞지? 1을 또 빼서 얘들은 f의 n-2의 x 더하기 x로 바꿔서 다시 또 얘를 뭐다? 한 번 더 분류하게 되겠지. 그지? 이러한 방식으로 쭉 가게 된다면 fx가 몇 개에 있는 거야? 몇 번 더해진 거야? n번 더해지니까 nfx가 돼야 안 돼. 되게 되면서 디귿은 어떻게 된다? 맞다가 된다고. 이해되겠어요? 네, 해서 여기서 봐봐. 앞선 문제들과 다르게는 이미 xy라
대해서 얘기했고 이미 xy고 fx를 구하라는 식이 아니라 얘들의 조건을 가지고 뒤적뒤적 해보라는 의미를 가지지. 그지? 그래서 기준을 잡고 얘들에서 뭐다? 커지는 부분과 작아지는 부분을 생각하면 돼요. 얘를 둘이를 더할 거니까 얘를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얘를 더했으니까 음수면 한쪽이 음수면 뭐다? 작게 만들 수도 있게 된 거야. 맞지? 그럼 봐. 처음에 제시가 됐던 게 F0은 1이랑 F0은 0과 그 다음에 F2는 6이란 말이야. 이게 제시가 돼 있는 순간 그 다음에 제시되는 니은을 봤을 때 F-1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X든 Y든 둘 중 하나가 뭐겠어? 음수가 되게끔 꾸며야겠다고 기준 잡혀 안 잡혀? 잡히지.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쭉 나열해 본 거야. 0 알지? 2 알지? 맞지? 그러면 1 알 수 있지. 그지? 그럼 2와 1을 알게 되면은 1 빼기 2는 뭐야? 마이너스 1이란 거 알겠어요? 그걸로 바꿔줄 수 있겠네? 맞지? 그래서 나는 니은을 그런 식으로 꾸며가기 시작한 거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까지 보고 29번 잠깐 1,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같이 봅시다. 29번. 자, 29번. 29번에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f의 마이너스 2분의 f2예요. 얘들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거야. 함수 fx가 여기까지 읽었어요. 맞죠? 그러면은 얘가 봐. 몇 차란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한 적 없죠? 몇 차란 얘기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몇 차란 얘기도 한 적이 없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fx를 구하라는 얘기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가지고 얘들을 꾸며갈 것인데 우리가 원하는 수치는 마이너스 2와 2의 수치를 나눠준 형태다. 분수꼴이다. 분수꼴이라고 미지수 형태가 분수꼴이니까 특수한 케이스가 되는 거 돼야 안 돼? 되겠지. 이렇게까지 인지가 되겠어요? 돼야 안 돼요? 되겠어요? 그러면 얘들에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가조건을 볼래요? 가조건은 F1은 3이야.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얘들의 이 1을 가지고 숫자들을 만들어 가면 되겠구나. 맞죠? 그리고 나조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어떻게 돼요? 양수다. 도대체 얘가 양수다, 음수다 이걸 왜 줬을까요? 얘 때문 아닐까요? 얘들 형태가 분모꼴에 들어가 있지. 분모가 되면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차라리 아싸리 fx 자체를 0보다 크다라고 두자가 된 거지. 그지? 근데 이렇게 두게 되면은 특징이 나타나는 게 다조건을 보면 임의의 xy에 대해서 fx 더하기 y가 fx에다가 곱하기 fy다. 이런 꼴이 나왔다고. 그러면 봐봐. 분수꼴이 나오면서 얘들이 이렇게 바꾸고 싶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얘들이 목적으로 하는 거 자체가 어떤 부분인지 약간 예측을 해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조건에서 f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나눠도 된다, 안 된다? 된다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이 목적은 얘들이 양변에 fy를 나눠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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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문제들 보면요 이렇게 막 제한된 범위가 나오고 부등호가 나오는 부분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들한테 툭툭 내뱉은 건 전혀 없어요. 실제로 얘들도 나 조건을 봤을 때 양수란 조건을 왜 줬을까? 다 조건을 봤을 때 미지수 형태를 봤을 때 얘들 자체를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닐까? 그럼 내가 원하는 녀석이 누구겠어? fy로 나눌까요? fy분의 fx 플러스 y가 되고요. 그럼 여기서 얘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y가 몇이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지? 근데 얘가 플러스 2가 돼야 되니까 x는 몇이 되겠어? 4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네.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f4를 찾겠다는 목적이 잡혀 안 잡혀? 잡겠지. 그지? 자, 이거 봐. 미지수나 이렇게 해서 발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까지 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설정했잖아요. 맞죠?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설정하고 나면 F4를 구해야겠구나라고 인지가 되겠지?
어떤 걸 이용해서? F1이 3인 걸 이용해서. 돼요, 안 돼요? 그럼 F1이 3인 걸 이용해서 얘를 구해야겠다. 그럼 1 넣으면 F2가 나오지. F2는 몇이에요? 9다. 이렇게 나오겠지.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2 더하기 2가 4잖아요. 되겠어요? 2 더하기 2가 4잖아요. 되겠죠? 자, 2 더하기 2가 4니까 2 넣자 이거야. 그럼 F4는 얼마예요? 81이 되는 거 되는데요.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되겠죠? 그럼 구체적인 수치 쟤를 찾는 거야? 아니겠지? 미지수 형태가 특이하니까 얘들 형태를 맞춰줬고, 맞춰주고 나서 보니까 뭐겠어? F4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정답이 뭐겠어? 81로 끝나겠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 미지수 형태가 특이하거나 미지수 형태가 저렇게 나와 있는 형태야. 그러면 얘들 봐. 요거는 분수꼴이니까 얘들을 식 조작을 통해서 저런 꼴로 맞춰주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분수꼴이기 때문에 미지수 하나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근데 그거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언급해 줄 거거든. 알겠어요? 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미지수 형태가 특이하면 특이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들을 이렇게 하나 둘씩 분석해서 가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 네. 자, 그렇게 될 것이고, 이번에 3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직접 대입해가지고 막 가는 문제들이 배열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계속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지금 문제 배열 보면, 제가 이제 한 유형을 가지고 보는 거 분석하는 것들 똑같은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유형이 다른 거지, 푸는 방법은 다 똑같다는 얘기야. 한 개의 방법으로 꾸준하게 밀고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조건 암기가 필수로 돼야 돼. 되겠죠? 자, 31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31번 문항. 모든 자연수 집합에 정의된 F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할 때, 자,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이라고 했지. 자, 자연수 전체라고 했어요. 얘가 무슨 역이다? 정의역이다. 뻔하죠? 그죠? 그 다음에 나오게 된 게,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발문이 어떻게 돼? f의 몇이다? 자, f의 400이에요. 자, 이것도 잘 봐야 돼. f의 400이면 숫자가 뭐다? 너무 크지 않아요? 너무 크지 않아요? 자, 400과 같이 수치가 매우 크다라고 느껴지면은 얘들에서 기준 잡아야 될 건 무슨 성? 규칙성이 기준 잡혀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다는 거야. 알겠어요? 규칙성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규칙성에 대한 얘기가 되고, 그래서 가조건을 보잖아? F의 2에는 Fn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통해서는 어떤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F2에는 n이다. 짝수를 다 없애주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처음에 2배를 해서 2로 묶여있는 거 다 배제를 해도 된다는 얘기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얘가 인수에서 2가 몇 개 갔는지를 봐야겠네? 맞죠? 그럼 400은요, 2의 제곱 곱하기 100이잖아, 맞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 소인수분해 다 해도 되는데, 400이란 숫자는 4 곱하기 몇이야? 100이지. 이게 쉽게 먼저 분류를 한 거야.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100이지. 100은 10 곱하기 10이지. 그지?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아니야? 그지? 그래서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까지 되겠어요? 되겠어요? 근데 싹 다 뭘 날려?
날려버려. 누굴 날려? 짝수를 싹 다 날릴 수 있지. 왜? 이 성질 때문에. 되겠어요? 그러면 뭐만 남아? 홀수만 남지. 25라는. 그지? 그래서 이제 나 조건에 어떤 거야? f의 2n-1은 n이다. 그럼 얘가 25잖아. n은 얼마? 13 이래 된다고.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얘들 이제 봐봐. 그렇게 생각해야 돼. 거기에 따른 규칙성을 찾는다. 그냥 규칙성이 뭐였지? 가족권의 규칙성 제시했지. 이로 나와 있는 것들 다 똑같다고. 제껴주라고. 이해되겠어요? 돼요? 돼요, 안 돼요? 되겠습니까? 네.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33번하고 쉬는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봐요. 알겠죠? 자, 33번 문제. 자, 33번 문제. 두 집합 x랑 y인데요. x라는 집합은 뭐야? 1, 3, 5, 7, 9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y란 집합은 뭐야? 2, 4, 6, 8, 10이 나왔어요. 자, 처음 제시된 건 100% 무슨 역? 정의역. 그 다음에 y는 무슨 역? 공역. 맞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해 준 게 x에서 y로,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자,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찍어줬다고. 찍어주게 됐으면 우리는 누구 찾는 거야? 치역 찾아야겠지. 치역 조건에 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들 봐봐. 범위가 제한적이겠지. 제한이면 이렇게 범위가 제한됐으면 우리의 머릿속에 뭐다? 얘들을 함수인 fx 는의 꼴로 줘서 함수 성질 이용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대입해서 규칙성 찾는 건지, 이걸 따져줘야 된다고. 그래서 봐, 뒤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 얘들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가조건을 볼게. 임의의 원소 x1, x2는 x1과 f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달라요.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거든. 쉽게 얘기해서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달라.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이건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죠. 근데 얘들을 봐. 쌤, 근데 그거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대우를 써봐. 얘들을 부정해서 fx1은 fx2이면 x1은 x2이다. 이걸 나타내고 싶은 거지. 되겠어요? 되겠어요? 그러면 얘들에서 나타내고 싶은 거는 y값 한 개에 뭐야? x값 한 개가 되겠지. 함수면서 y값 하나, x값 하나 동시에 만족하네. 어떤 함수? 1대1 함수가 된다고.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럼 1대1 함수니까 얘들 정의역 개수와 치역 개수를 보자. 얘는 몇 개? 5개. 얘는 몇 개? 5개가 되겠죠? 둘 다 5개인 거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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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공역 개수까지 같아지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는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인데, 문제에서 공역 자체와 뭐다? 치역 자체가 같아지면서 얘는 1대1 뭐가 돼버린 거야? 대응 관계가 돼버린 거지.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성의도 됐어요? 됐어요? 이게 봐, 세밀한 부분들까지 이렇게 브리지가 넣어지는 거거든요. 얘는 1대1 함수에 대한 조건인데, 이게 봐, 나는 너희들이 지금 현재 배웠을 때 함수랑 대응에 대해서 분류를 잘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함수랑 대응인데 여기서는 봐. 1대1 함수에 대한 조건을 줬는데 대응이 돼버렸잖아. 내가 이거 1대1 대응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구나. 그럼 함수랑 이제 대응이랑 이 간극 차이가 잘 안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얘들의 정의역 개수가 5개인데 치역 개수가 5개가 돼야겠지 그러면. 근데 공역 개수가 5개니까 치역과 공역이 동일해진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서 얘들은 뭐다? 1대1 대응이 돼버린다가 된 거야. 알겠죠? 얘들 개수 때문이에요. 제한된 범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게 되면 F1은 몇이다? 4고 F3은 몇이다? 8이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알고 싶은 게 그거야. 1대1 함수잖아, 맞지? 그지? 1대1 함수면서 1대1 대응까지 됐어요. 근데 얘들은 봐봐. 정의역 개수도 그렇고 공역 개수도 그렇고 굉장히 뭐다? 제한된 개수로 나왔지. 그럼 너희들한테 머릿속에 배제해야 될 수단 1순위가 뭐다? 1대1 대응이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다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전혀 없다가 된 거야. 그거 자체는 고려하지 않고 제한된 범위에서 하나당 하나만 대응되는 것들만 살펴보면 된다가 되겠지. 그지? 이해되겠어요? 이것도 내가 언급해주는 이유 알겠죠? 왜냐면 문제들마다 얘들이 실수 전체 제한된 범위를 가지고 교점 이용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 범위에서 계속 증가 계속 감소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 문제 봤을 때 꼭 이런 분류 자체를 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얘들에서 봐. 이제 여기서 F1은 4고 F3은 8이라고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제시를 했으니까 이제 만족한 함수겠으니까 얘가 뭐다? 함수 자체를 1대1 대응처럼 나열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2, 4, 6, 8, 10이 되고 F1은 지금 현재 4로 갔고요. F3은 지금 현재 8로 갔다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 5, 7, 9가 어디 가면 돼? 2, 6, 10에 가면 되겠지. 대응되는 건 하나당 하나가 대응되니까 5가 대응되는 건 몇 개? 3개 중 하나. 7은 2개 중 하나. 9는 1개 중 하나인. 정답이 3팩토리얼이 되겠지. 되겠죠? 해서 정답은 몇이다? 6이 된다. 돼야 안 돼요? 되겠어요? 네. 해서 여기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까지 확인했고요. 뒤로 가는 문제로 들어갈 건데 케이스 나누는 문제네. 나누는 문제 쭉 가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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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저씨 죽었다. 아저씨, 일어나.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35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나가가지고 이 문제 이제 거의 끝나게 되면은 보자. 대략적으로 분석하고 남는 것들 확인하고 하고 이거 끝나면은 시간이 좀 남으면 역함수와 합성함수 얘기 좀 할게요. 알겠죠? 그 다음 프린트를 역함수랑 합성함수로 나가는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지현이 그거는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왜 안 물어봤어? 물어봐야 돼, 알겠지? 응. 자, 35번. 35번 들어갈게요. 자, 조금 이제 뭐 약간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알겠죠? 그리고 나서 필요한 부분들은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참고하고요. 알겠죠? 오늘은 테스트 볼 친구는 테스트 보는데 테스트 안 볼 친구들은 영상을 보려고 해요. 계속. 알겠죠? 오케이? 자, 시작할게요. 35번. x는 얘도 마찬가지죠. x로 시작했죠. 무슨요? 정의역 이고 그 다음에 뭐가 제시되겠어? 공역 제시되겠지.
그러니까 x에서 x로의 함수다. 바로 나오죠. 그럼 이 함수를 구할 건지 말 건지, 대입해서 구할 건지 아니면은 그건지 확인해야 되겠지. 그거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주고 f1은 1이 아니다. f5는 5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무슨 대응? 1대1 대응이야. 자, 범위 제한에다가 공역까지 제한을 넣었잖아. 맞지? 그죠? 계속 증가 계속 감소는 배제하겠지? 배제하고 얘들은 어떻게 되겠어? 1대1 대응만 만족시키는 개수를 따져주기만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우리가 짱구를 굴렸을 때 그런 거야. 얘들에서 전체에서 빼준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그게 더 헷갈릴 수 있잖아요. 자, 판단을 빠르게 내리는 게 중요해요. 이런 문제들은. F1은 1일이 아니지. F5는 5가 아니에요. 근데 1대1 대응이야. 몇 개밖에 없어. 항이 5개밖에 없지. 그지? 그럼 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될 수 있는 것들 나타냈을 때 얘들의 개수야. 그러면 얘들을 다 분류하는 게 빠를지 분류하지 않는 게 빠를지를 고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봐봐. 나는 지금 현재 분류를 시작한다고 기준 잡아볼게. F1이 갈 수 있는 거 2, 3, 4, 5 중에 있지. 그지? 자, F1이 2 갔을 때, 3 갔을 때, 4 갔을 때, 그리고 봐. 5 갔을 때 나눌게. 내가 5를 왜 다른 색깔로 놔뒀을까? F1이 5로 가는 순간, F5는 5가 될 수가 없지. 1대1 대응이니까.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게 뭐겠어? 4, 3, 2, 1이 된다. 돼, 안 돼? 4개 중 하나. 자, F1이 5로 가는 순간 F1도 1로 안 갔고 F5도 5로 안 갔지? 그지? 나머지 거 그 뭐다? 배열만 해주면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되겠어요? 자, 이게 특수 케이스를 생각해 주는 거야, 이렇게. 얘들의 관계성에서 얘가 봐봐. 처음에 내가 딴 생각 한 개도 안 했지. 어떤 생각만 했어? 얘들을 먼저 배열을 하게 됐잖아. 그지? 1이 될 수 있는 거 2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다. 기준 하나 잡았지. 기준 잡고 나니까 어떻게 돼?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안 됐지. 그지? 그 중에 5로 가니까 어떻게 돼? F5는 5로 안 갔을 거니까 나머지 어떤 거야? 지 맘대로 가도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봐. 2, 3, 4로 간다는 케이스는 가게 되면 F5가 5로 못 가잖아. 맞지? 그럼 F5부터 선택해 볼게. F5가 할 수 있는 거 몇 개 중 하나겠어? 3개 중 하나겠지. 왜냐면 5도 빠졌고 숫자 하나가 빠졌으니까 3개 중 하나 갈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남은 숫자 몇 개 남아? 3개 남았지. 3개를 이제 배열할 거니까 몇 팩? 3팩. 돼, 안 돼? 되겠어요? 이러한 케이스가 몇 개 있어? 2, 3, 4로 3개. 돼요, 안 돼요? 자, 안 받아들여진 사람? 성현이 어디 안 받아들여졌어요? 요건 이해되겠어요, 요거? 봐. F1이 2나 3이나 4잖아. 그럼 F2 3개 중 하나니까 곱하기 3이지. 그럼 봐. 2를 처리했어요. 맞지? F5는 어디 가야 돼? 5를 제외한 3개로 가야겠지. 그지? 3개로 가고, 그 다음 뭐다? 나머지 3개는 배열하기만 하면 되겠지. 곱하기 3팩.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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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정원이 되겠어? 어디, 정원이? 요거요? 요거요? 봐. 이렇게 2 또는 3 또는 4니까 2를 처리하고 나면요. 내가 크게 분류한 건 그거야. 5가 5로 갈 수 있냐 없냐. 1이 5로 가게 되면 5는 5로 안 가지 반드시. 그러니까 4개 중 하나, 3개 중 하나, 2개 중 하나, 1개 중 하나 배열만 하면 되겠지. 근데 봐. 1이 2나 3이나 4로 가잖아. 그럼 F1은 어디로 못 가? F5는 어디로 못 가? 5로 못 가겠지. 5를 제외하고 숫자 하나를 제외하면 몇 개가 남아? 3개 남지. 총 내가 갈 수 있는 건 5개잖아. 2나 5를 제외하면 1, 3, 4를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3개 중 하나 선택하겠지, 5가. 그지? 나머지 3개의 숫자는 뭐야? 지 맘대로 가도 되겠지. 안 겹치게. 그래서 3팩. 되겠어요?
이때 케이스가 뭐다? 2, 3, 4니까 케이스가 3개 곱하기 3. 돼야 안 돼요? 되겠죠? 자, 이때, 자, 주의하셔야 될 게 그런 부분이야. 함수 부분에서 요즘에 케이스 나누는 문제들을 굉장히 선호할 거야, 학교에서도. 알겠죠? 선호할 건데, 이런 선호된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처리가 됐잖아, 맞지? 3개 중 하나 선택이 됐으면 그 중에 하나의 케이스가 고정이 돼 있다고 보는 거야. F1이 2로 고정되어 있을 때 F5가 갈 수 있는 게 몇 개지? 아, 3개구나.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1대1 대응의 배열만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알겠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둘이를 맞아 더하게 되면 정답이 깔끔하게 끝이 난다. 이 말이 되겠지. 되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37번 문제 볼게요. 자, 37번 문제는 x라는 집합이 있고요. y라는 집합에 대하여 x라는 집합이 1, 2, 3, 4가 있어요. 자, y라는 집합이 자, x에서 y로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다? 위에 게 정의역, 아래 게 공역. 맞지? 되겠어요? 그래서 f에 x에서 y로다. 자, 범위 제한이라으니까 머릿속에 또 어떤 생각? 함수가 있냐 없냐지. 그지? 함수가 있냐 없냐 확인했더니 함수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단순히 대입해서 케이스 나누는 문제가 된다. 돼 안 돼? 기준 잡았지? 자, 케이스 나누는 문제다 라고 해서 가족권 또 보자고. 그랬을 때 임의의 두 원소 x1, x2가 있어요. 임의의 두 원소 x1, x2와 fx1이 fx2가 다르면은 x1과 같으면은 x1과 x2가 같다. 자, 이거지. y 값이 1개면 x 값이 몇 개다? 1개다. 그럼 뭐다? 무슨 함수? 1대 1 함수죠. 돼야 안 돼요? 자, 요거요. 1대 1 함수가 되고, 그럼 이게 1대 1 함수인데, 아까 문제에서 근거했을 때, 자, 항상 봐봐. 문제가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기준을 잘 봐요. 아까 이럴 때는 1대 1 대응이 됐지. 거기에 따른 이유는 어떤 거였어?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같았을 때이지. 그치? 근데 얘들 봐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정의역 몇 개야? 4개인데, 공역 몇 개야? 5개야.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돼? 1대1 대응이 아니라 1개가 남는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어요? 차이를 알겠어요? 알겠죠? 그럼 얘가 1대1 함수까지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을 보자. 나조건을 보게 되면, 나조건이 F1은 몇이다? 자, F1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로 고정됐어요. 맞죠? F2는 뭐가 아니다? 2가 아니다로 됐어요. 그럼 우리가 봐. 짱구 속에서는 고민할 거 없지, 이제. 자, 아까 전에 요거랑 또 똑같지. 얘들처럼 얘가 아니다가 나왔어요. 그럼 뭐다? 선택해서 결정하면서 들어가면 되겠지. 데이터 처리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겠어요? 고정되고 처리되고 고정되고 처리되는 거 딱 이게 다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연습할 게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요. 어렵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봐. 하다 보면 따분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또 그 얘기야? 또 그거야? 또 나눈다고? 근데 거기서 봐봐. 어떤 브릿지가 달라져서 나누는지 계속해서 이제 뭔데? 너희들이 연습해 가면 된다고. 알겠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1, 2, 3, 4가 있어요. 그리고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있다고요. 되겠어요? F1은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고정이야. 그럼 누가 문제니? 2가 2로 안 간대. 2가 2를 제외한 몇 개 중 하나로 가겠어요? 3개 중 하나 가겠지? 자, 선택해. 3개 중 하나 갔어. 그럼 어떻게 돼? 데이터 처리됐지? 처리가 됐으면 그냥 얘를 그어주라고. 한 개를. 잡아주라고. 이게 데이터 처리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앞서서는 어떻게 됐어? 앞서서는 2, 3, 4, 5에서 5가 됐을 때가 다른 케이스가 나온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2, 3, 4 따로와 5를 따로 본 거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너희들이 확률과 통계를 넘어갔을 때 정말 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고정이 되고 처리가 됐잖아. 처리가 됐으면 세 개 중에 선택해서 똑같은 경우겠지, 맞지? 똑같은 경우고 특수한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뭐다? 데이터 처리가 끝난 거잖아. 끝났으면 배제를 시키라고 아예. 배제를 시키면 세 개 중에 하나를 배제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 몇 개가 남았어요? 세 개가 남았지. 얘들은 뭐다? 1대1 함수만 만족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뭐다? 세 개 중 하나, 몇 개 중 하나? 세 개 중 하나 가고 3이 가면 0으로 가겠지? 처리됐지? 마지막 4가 뭐다? 두 개 중 하나까지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정답 나와 안 나와? 나오게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되겠죠? 이게 데이터를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확률과 통계를 가르칠 때도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확률과 통계는요, 진짜 이렇게까지 나눠야 되나 싶을 정도 나누면 제일 빨라요. 제일 빠르고 시간이 제일 소모가 적어요. 뭐냐면은 이게 뭉뚱거려서 어떤 공식을 쓰겠다는 기준 잡히기 시작하잖아. 해설지를 보면 보통 공식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공식을 쓰니까 이 공식을 써야 되거나 이 공식을 써야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근데 거기서 조건이 약간만 뒤틀리게 돼도 못 푼단 말이야. 근데 얘를 직접 나눈다고 생각해봐. 하나 처리하고 처리해서 처리해갔지. 실제로 어떤 공식 쓸지 고민해갈 때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그지? 이해돼요? 저는 실제로 그래서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을 제 종반에서 1년이나 한 2년 정도를 가르쳤었는데, 선택 과목으로 미적도 가르쳤지만 기하도 가르쳤지만 제가 이제 확통을 이제 딴 쌤들 안 한다 그래서 메인으로 잡았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확통 가르치면서 단 한 명도 확통 때문에 1등을 못 받았던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확통은요, 지금 현재 확률과 통계와 같은 이런 케이스를 나누는 문제들 있지. 케이스를 나누는 문제들은 데이터 처리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고 넘어가고 처리하고 넘어가고 처리하고 넘어가면은 모든 문제가 똑같이 적용이 돼요. 알겠죠? 다른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똑같이 처리된다고. 시간도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이 방향성대로 한번 공부를 해봐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네.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번에 39번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자, 39번 문제. 집합 X에서 Y에 대해서 X가 1, 2, 3, 4, 5야. 그리고 Y는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야. 자, 이랬을 때 얘에 대하여 fx는 자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이제 다른데? 1, 2, 3, 4, 5인데? 아이씨, 큰일 날 뻔했네. 또 똑같이 했네. 1, 2, 3, 4, 5, 6, 7. 자, 이렇게 돼 있지. 자, 여기서의 개수는, 함수의 개수는 물어봤어요. 자, 너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에요? 얘가 구조 자체가, 봐봐. 개수 따지는 문제는 발문 자체가 항상 뭐야? 함수 개수는.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그거겠지? 아까 앞에서는, 29번 잠깐 볼래요? 29번은 얘들의 값은, 31번도 얘들의 값은, 27번은 옳은 것은. 자, 또 앞에서는 값은 전부 다 막 값 또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봐, 값이랑 집합의 개수랑은 다르다는 거 알겠어요? 집합 개수는 부분 집합 개수가 될 수 있고, 아니면 함수 개수는 또다시 함수 개수로만 해서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 자, 이걸 토대로 너희들이 그런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요, 문제를 풀면요, 너희들은 다른 유형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다른 문제들은 전혀 없어요. 조건